영화로는 한국 현대사.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영화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사변, 중일전쟁, 제2차 세계대전, 이런 일본 말살 통치기, 이때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일본에 대한 항거를 이루어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 말모이라는 사전 편찬 작업이 왜 일어나는가, 이 말모이 사전 편찬 작업이 독립운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総司会名をこうしてなぜ未だに龍安宅のままなのです。申し訳ございません。そんなことだから理事長の息子が朝鮮語学会の対応など知っているのではないですか。 실례합니다. 심부름 해줄 사람 하나 구하기로 했지 않은가? 내 가방 가지고 도망갔잖아. 소매치기라고요. 아버지 또 감옥 가요? 아들 월사금 때문이었다고 하지 않나. 가나다라 모르죠. 기억난다. 기억? 만나튼 한번 봐봐. 죽이나 먹자. 미우. 순이 앞에서 자꾸 조소말 하지 마세요. 순이 내년에 학교 가는데 괜히 조소말 하기라도 하면 매맞습니다. 完成させようとするだろう。雑草は二度と育つことはない。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말이죠. 말? 이게 말과 글이란 게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인데 그렇게 사라지는 우리 조선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사전 만들어야죠. 저걸 언제 다쳐? 아버지 나 이제 가네요 말해요. 난 김순이 좋은데. 이 한 사람의 10발자국보다 14놈의 한 발자국이 더 낫지 않겠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진 지가 언젠데? 조선 사람 모두가 지를 키우면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사투리 모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総司 자, 한글의 완성, 말모이 영화입니다. 그 의미로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훈민정음이죠. 한글의 완성의 시초는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죠. 고등학교 때가요, 이렇게 이런 그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오랜만입니다. 나란 말씀이 균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저 화폐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한 놈이 아니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녹여 새로이 28글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빈이겨 날로 쓰매 편안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이 말이 뭐냐?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서로 맞지 않다는 거죠. 한글과 한자가 이런 까락으로 문장이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달라서 이런 절차로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어리석다는 말이 아니라 글을 모르는 이러한 백성이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백성이 이루고자 합해셔도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한 놈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 내 일을 위해서 어여삐라는 것은 가엾게 여기서 새로 28글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하여 만들어서 쉽게 익혀 날마다 써서 이러한 글을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이런 훈민정음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말모이가 이 한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영화가 되겠습니다. 세종대왕 훈민정음 1446년 원문이라 불려 천대를 받았지만 한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문명 강대국은 모두 자국의 문자를 사용한다. 앞으로 일본은 우리의 근본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우리의 근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요. 문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글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으려 할 것이다. 아주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908년 주시경 선생은 국어연구학회를 만들고 한글모로 활동을 해서 띄어쓰기, 표기 기준을 제작을 했습니다. 1914년 별세하시고 이를 1921년 조선어 연구회가 계승을 하고 가갸날을 제정했습니다. 가갸날은 한글날이 지금의 한글날이 되겠습니다. 한글날은 언제죠? 10월 9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한글날 기원은 1928년 1940년인가요? 그때 음력으로 9월 10일이라는 어떤 기록을 찾아서 그 음력을 양력으로 바꾸니까 10월 9일이 돼서 지금 10월 9일이 한글날이 되겠습니다. 1927년 한글이라는 잡지를 출간했고 조선어 사전 편찬회가 조직되어서 1931년 조선어 학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우리 나라의 한글을 연구하는 그런 학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말모이 영화 봤지만 말을 모아서 책을 만드는 말과 마음을 모은 우리말 사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조선어학회가 많은 일본으로부터 혹사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조선어학회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고 36년 조선어 표준어 사정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약 6천여 개의 표준어, 다양한 사투리를 수집하게 됩니다. 말모의 편찬을 위해서 수많은 말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었을까? 각 지역의 말을 모아주세요. 그래서 사투리나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이러한 공모를 통해서 많이 말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위죠. 지금 쓰는 가위를 가해, 가세, 가세이, 가시게, 가우, 강해, 고세 하나의 가위를 갖고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위에 대한 표준어를 만드는 것입니다. 1930년대 이후 일본은 민족 말살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있기도 거북하지만 내선일체, 조선과 일본은 본래 하나다, 일선동조, 조상은 동일하고 창씨개명,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자, 황국신민, 황제의 국가의 신하가 된 백성으로 충성하자, 이러한 내용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민족 말살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학교에서 조선말 사용을 금지하고 43년에 조선어 과목을 사실상 폐지하게 됩니다. 조선어 학회 사건은 4월까지 33명이 검거돼서 이윤재가 사망하고 한증 사망하고 다른 많은 분들이 고문을 겪고 많은 일본으로부터 학회를 받게 되는 거죠. 조선어학회는 조선어학회 인원인 학자인 정태진을 체포하면서 이루어지는데요. 시작이 되는데
여러 가지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영화에서 나오지만 기차 안에서 조선말로 대화해서 이런 야스다 조선 경찰관이 박영옥을 체포해서 그 정태진을 체포해서 박영옥이 일본 제국 경찰의 취조와 고문 끝에 이러한 정태진이 이 박영옥 이 여자에게 이러한 민족 정신을 소외한다는 교육했다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박영옥이 체포돼서 정태진이 조선학계 학자라는 것을 말한 거죠. 또 다른 설은 일본 유학생 박병업이 검문을 받게 돼서 이러한 집에 경찰이 박병업 집에 들이닥쳤을 때 조카가 일기장에 책상에 쓰여 있는 걸 보고 이건 책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은 학교에서 국어를 써서 혼이 났다. 그런데 국어가 일본어에 있는데 왜 국어를 썼는데 혼났냐고 물어서 추궁을 하자 이 어린 아이가 조선어인 줄 알고 그랬다고 넘어가려 했지만 여러 가지 추궁 끝에 조선어를 몰래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실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선어 학회 사건이 이러한 두 가지 설로 인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조선학회 회원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한글을 모아서 한글 사전을 편찬을 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광복 이후 조선 총독부에 압수당했던 이 원고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조선말 큰 사전이 1947년 간행이 돼서 총 6권이 편찬됩니다. 여기에 기록한 어휘수가 16만 4,125개가 된다고 합니다. 말모이 주시경 선생이 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한 지 46년 만에 조선어 사전 편찬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주시경 선생의 말씀인 말과 글은 민족의 혼과 정신을 담은 그릇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릇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그러한 이야기, 영화 말모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33년에 많은 독립운동이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대항하기에 군사력도 적고 각 점조직들로 인해 만들어서 일본의 게릴라식으로 일본에 항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암세라는 영화는 1930년대에 그 33년을 배경으로 일본의 고위 간부들을 암살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영화가 되겠습니다. 김구, 김은봉 둘이 합작을 해서 경성에서 암살 작전을 벌인다. 중독부에서 뽑은 최고의 친일파 강인국과 카와구치 우리의 타겟이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경성. 잘 됐네요.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나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하필이면 난지 모르겠네. 처녀식이 없어서 그런가? 안우균, 속사포, 황덕상 같이 가서 약산 김원봉을 만나세요. 이 조선인 3명은 왜 죽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라. 3명이면은 얼마를 받아야 되나? 작전은 5분 안에 끝내고 우린 살아서 돌아갈 겁니다.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누가 보냈어? 우릴 죽이라고. 나 끝까지 갑니다. 알려줘야지. 우리 계속 싸우고 있다고.
일제 강점기에 1910년 무단 통치에 이어서 19년 3월 1일 3.1운동을 시작해서 일본은 강압적 통치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서 1920년부터 29년까지 문화 통치 시대, 즉 친일파로 회유하려는 정책을 핍니다. 국내에서는 경제사회적 민족운동이 일어나고 국외에서는 무장 독립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1930년대 일본은 민족 말살 정치 통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아예 일본화 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일본의 군사력은 점점 강성해져서 중국을 침공하고 만주를 점령하고 30년대 초반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독립의 역사를 보면 1910년 항일 무장투쟁이 일어납니다. 을사오적인 이완용 등 기득권 세력이 나라를 팔아버리고 그때 우리는 이회영, 이시영 등 육형제가 가산을 전부 정리해서 600억 원 정도 가지고 서관도로 이주해서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독립군을 양성하게 되는 거죠. 신흥 무관학교는 이회영, 이시영, 이동영 등 1911년 6월 10일 만주 심어 삼원보에서 설립한 신흥 강습소가 발전한 것으로 1919년 5월 3일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합니다. 일제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한반도를 떠나 만주로 이동하였는데 이회영 선생님의 일가가 만주로 와서 신흥 강습소를 세웠고 3,500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 유명한 나석주, 김원봉, 지청천 등 독립운동가들이 신흥 무관학교 출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회 지도층이 보여준 대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여기서 신흥이란 신민회의 신, 나라를 부흥케 한다는 의미의 흥을 붙여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3,500명의 무관들을 길러냈고 서로 군정서, 북로 군정서, 만주 지역의 대한통의부, 정의부, 신민부, 국민부 등을 비롯해서 많은 독립군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의열당과 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 등이 모두 이러한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독립군들이 참여한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는 광복 이후에 이 이회영 선생의 동생인 이시영 선생에 의해서 1949년 서울 종로구 수성동의 신흥초급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는데 6.25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1951년 조영식 박사가 이 학교를 인수하면서 1954년 캠퍼스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으로 이전해서 1960년 경희대학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경희대학교는 그 전신이 결국은 신흥무관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목을 보죠. 그 당시에 가르쳤던 중학교 과정입니다. 국어, 국문이라고 하죠. 역사, 지리, 수학, 수신, 외국어, 창가, 박물학, 물리학, 화학, 도화, 체조 등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들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러한 교과목들을 그 당시에 또 가르쳤습니다. 1년 동안의 군사과정도 겪었는데 총검술, 유술, 격검, 전략, 전술, 축성학, 편제, 구급의료 등 다양한 군사 과정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젊은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저 때에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우리가 군사학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진은 만주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영화 암살에서 기관단총과 폭탄으로 이런 결혼식장에서 만든 속사포, 이 역사적으로 보면 경성 한복판에서 두 자리의 권총을 들고 일경과 시가전을 벌인 김상호 의사를 모티브로 한 내용입니다. 1920년대 무장 독립단체 현황입니다. 이러한 독립군들은 모두 신흥문학의 출신 독립군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좌진, 이범석, 서일, 대한독립군에서는 홍범도, 최진동, 안무, 설화군정선, 이상용, 지청전, 김동상, 그죠? 독립군 사령부에는 조병준, 조맹선, 박장호 등 많은 독립군들이 주축이 돼서 많은 독립군들이 만들어져서 일본군과 싸우면서 이러한 독립군의 무장 독립 단체들이 모여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전면전을 벌이는 준비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마 아시다시피 전면전으로 하려고 했지만은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그 전면전은 기회는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해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1947년 10월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 이시영 선생님을 모시고 흰 옷 입으신 분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상하이 항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눈물을 닦고 있는 중절모를 쓰신 이 노인이 바로 이시영 선생님입니다. 가운데 안경을 쓰신 인물이 김구이며 옆에는 김구 며느리, 즉 안중근의 조카인 안미생 여사입니다. 앞줄 가운데 태극기를 든 소년이 종손인 이종찬 전 안기부장이 되겠습니다. 1920년 항일 무장 투쟁으로 정산리 전투에서 많은 일본군을 무찔렀지만 저희에게는 간도 참변이라는 아픔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도 참변에 대한 실상을 보면 이 선교사의 기록입니다. 곡물에 방황하고 촌민들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아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다 사살하였고 사람들을 다 불태워 마을을 연기로 덮었고 이 마을은 36시간이 지나도 타고 있었고 알몸에 젖먹이를 업은 여인이 새 무덤 앞에서 구슬프게 울고 있었다. 우리들은 불탄 집 19채와 무덤 또는 시체 36구를 목격하였다. 이게 1920년 간도 참변의 실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국내에서는 박재혁, 나석주, 최수봉, 김익상 등 수많은 독립전사를 파견해서 조선총독부, 동양적식 주식회사, 종로경찰서, 부산경찰서에까지 폭탄을 던지고 총격전을 벌이는 그러한 독립 운동을 벌이는데 김원봉의 의열단에 소속된 독립군들이 많은 투쟁을 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에 있는 조선총독부, 가운데 있는 것이 동양적식 주식회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로경찰서의 사진입니다. 밀정에 대한 영화
되는 거죠. 국내에서 많은 독립군들이 이런 암살처럼 다각적으로 게릴라전, 암살 같은 것들을 벌이면서 독립운동을 펴왔던 것입니다. 1923년 종로경찰서 폭파 사건으로 일제에 맞서다가 자결하는 김상옥 열사가 되겠습니다. 1930년대 항일 무장투쟁으로 한인 애국단이라는 의거단체를 만들어서 윤봉길 의사는 잘 아시죠?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 일군 장병들을 향해서 폭탄을 던집니다. 이때 윤봉길 의사가 수통하고 물이죠. 이 폭탄을 제조해서 수통하고 도시락을 갖고 갑니다. 일본이 독립기념 승전일인가요?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점심은 각자 싸우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하고 물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 수통이 폭탄이고 도시락도 폭탄입니다. 그래서 수통은 일본군을 향해서 던지고 도시락은 바로 터트려서 자기가 자결하는 그런 용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수통을 던져서 폭탄을 터치게 해서 대장 죽이고 폭사당하고 누구는 다리를 잃고 막 이런 폭탄으로 인해서, 그리고 도시락으로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그 도시락 폭탄이 터지지 않아서 실패해서 윤봉길 의사가 일본 군행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는 나중에 일본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사형당하게 됩니다. 이 윤봉길 의사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중국 국민당 장제스는 100만인 중국인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이 해냈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이러한 일에 의해서 사이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제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영화를 보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 외상이 불편한 다리를 끌고 서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일본 스게미스 마모루 공사인가요? 얘가 윤봉길 의사의 투탄 의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봉길 왼쪽 그린 사진이 윤봉길 의사고, 오른쪽 사진은 이봉창 의사입니다. 이봉창은 일본에 가서 일본의 천황을 처결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의 지시를 받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 천황을 주로 폭탄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실패해서 이봉창이 잡혀서 이봉창 역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지청천은 중국 호롱과 연합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동경성 전투 등에서 많은 승리를 이끌어 갑니다. 조선혁명군인 양세봉 역시 영릉가 전투, 홍인 전투 등을 승리로 이끌고, 이 승리를 많이 이끈다는 것은 우리의 한국 독립군의 힘이 강해지고 일본군이 좀 약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독립군들이 많은 승리를 거두면서 하나가 큰 무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전체 무리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전면전으로 한국을 되찾고자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남자윤 의사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격수, 여성 저격수라고 하는 암살에서 나오는 안옥윤이 바로 우리나라 독립군 저격수 남자윤을 모티브로 해서 그 영화의 배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암살에 대한 영화를 보면 전지현 배우가 안옥균이라는 이름으로 열연을 하는데, 이분이 바로 독립군 저격수 여성이 남자윤 의사를 모티브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열한 독립전쟁에서 안옥균처럼 여자의 몸으로 전투에 참여한 사람이 있을까? 안옥균이라고 그랬죠. 안옥균, 남자윤 여사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3.1운동 후에 독립군에 지원해서 청산리도 참여하고 1933년 일본 총독 암살 작전에 투입하게 됩니다. 이분이 독립군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남자연 여사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감독은 우리 암살에 왜 초점을 맞췄을까요? 모든 것이 우리 독립군은 열세했고, 그래서 개인이 은밀히 적진에 침투해서 적장을 처단하는 암살 작전이 치명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은 목숨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고뇌와 아픔이 있었을 터다. 그래서 이 암살의 그 내용 중에 그러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암살로 우리나라를 찾기 위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다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